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중년에 관리하지 않으면 호레비 냄새 나는 신체 부위 8곳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흔히들 늙으면 몸에서 냄새 난다는 말을 합니다. 즉, 나이가 들면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몸을 청결히 하는데 유독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늙으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실제로 노인 냄새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사람 신체의 피지 안에는 필수 지방산인 팔미트올레인산 성분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젊을 때는 몸 밖으로 배출이 잘 되지만 나이가 들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몸에 갇혀 산화됩니다. 이 산화된 물질이 바로 노네랄이에요. 노네랄은 피부로 배출되면서 피부 모공을 막아 공기 중 유해균과 함께 부패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노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특히 피지 분비가 활발한 곳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중년에 냄새 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이 부위들을 신경 써서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장년들은 본인에게서 스스로 냄새가 나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한 연구 결과 중장년층 10명 중에 8명은 자신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보다 자신의 체취에 대해 인지가 더 둔하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를 먹고 40대 이후가 되면 몸에서 노인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헬스조선 등에 따르면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이런 냄새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노넨알데하이드는 피지 속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됩니다. 털이 자라는 부위는 모공에 쌓이고 부패하면서 퀴퀴한 냄새를 내요. 노넨알데하이드는 젊었을 때는 거의 생기지 않다가 40대 이후부터 서서히 만들어지고 노년기가 되면 생성량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노인들은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냄새를 더 악화해요. 이 물질이 빨리 분해돼 사라져야 하는데 이 과정이 느리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모공에 노폐물처럼 쌓여 냄새를 유발하는 거예요. 노인 냄새를 없애려면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히 하는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노폐물 등이 잘 배출돼요. 햇볕 아래서 걷기 등 가벼운 운동도 좋습니다. 자외선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냄새를 더 효과적으로 없애줍니다. 야외 활동이 어렵다면 실내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거나 실내 자전거 기구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피부 모공을 자주 씻어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샤워하고 특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인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을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그럼 중년에 어느 부위들을 신경 써서 호레비 냄새 관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중년에 관리하지 않으면 호레비 냄새 나는 신체 부위 8곳. 첫 번째, 목 뒤. 흔히 혼자 사는 남자 방에서 나는 특유한 냄새를 호레비 냄새라고 부릅니다. 쿰쿰한 악취가 나는 원인은 주로 목 뒤입니다. 피지가 많고 땀이 자주 나는 부위인 목 뒤는 평소 세수를 할 때 목 뒤까지 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어준 후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 닦아내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귀 뒤. 목 뒤와 더불어 호레비 냄새가 나게 하는 부위입니다. 귀 뒤에는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데 샴푸 후 비누 거품이 제대로 씻기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에 향수까지 뿌린다면 악취와 향수 냄새가 섞인 역한 냄새를 일으킵니다. 젠 코들 박사는 악취를 풍길 수 있는 부위로 귀 뒤를 꼽았는데요. 그는 만약 당신이 귀 뒤를 비비고 냄새를 맡아보면 그것이 매우 역겹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샤워나 세수를 할 때 귀 뒤는 대충 물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 뒤에는 앞서 말씀드린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쌓이면 퀴퀴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할 경우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귀 뒤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면 묵힌 분비물로 인한 악취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 세수할 때마다 비누 거품을 내어 귀 뒤쪽까지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세 번째, 겨드랑이.
암내라고 하는 심한 겨드랑이 냄새를 의학적으로 액취증이라고 부릅니다.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땀샘에서 나오는 물질로 인해 약해진 피부 각질층을 세균이 분해하여 암모니아 냄새를 풍기며 겨드랑이 털과 피지가 엉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에요. 액취증은 겨드랑이를 자주 씻고 털을 깎거나 항생제 유액을 발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심하다면 땀샘을 파괴하는 치료가 필요해요. 주로 레이저 치료를 통해 땀샘을 파괴하여 다한증과 액취증을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 발과 발가락. 미국의 가정의학가 젠 코들 박사가 악취를 숨길 수 있는 신체 부위로 꼽은 것 중 하나는 발가락 사이사이였습니다. 매번 씻을 때마다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비누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발은 습기가 잘 차는 부위로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는 제대로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씻고 나서 잘 말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굴곡진 부분이라 습기가 완전히 증발하기 어려운 부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겨울철 꽉 끼는 부츠를 신은 여성들이 발냄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냄새가 날까봐 귀가 때까지 하루 종일 신발을 벗지 않는데 이 경우 더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발에 땀이 차면 피부의 각질층이 불게 되고 세균이 이 각질을 분해하며 냄새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실내에서는 신발을 벗어 땀에 젖은 발을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외출 후 귀가하면 반드시 발을 꼼꼼히 씻어 세균을 확실하게 씻어내세요. 다섯 번째, 손, 발톱, 밑. 손에서 냄새가 난다면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손톱 밑에는 이물질과 때, 기름기가 쉽게 끼는데 손을 씻어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으로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쉽게 먼지가 묻는데 손톱과 손가락 틈 사이로 낀 먼지는 쉽게 빠지지 않기 때문이죠. 손톱 밑은 세균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씻다 보면 손톱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가면서 세척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질병관리청은 손에 묻은 세균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 30초 동안 손을 씻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낸 후 손톱 밑을 문지르면 조금이나마 청결하게 손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은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며 손톱과 발톱이 길다면 자르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 배꼽. 어릴 적에 배꼽을 만졌다가 손에서 냄새가 났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배꼽 안쪽은 주름져 있어서 때가 잘 끼고 쉽게 닦이지도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평소 샤워를 할 때 배꼽을 신경 써서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가정의학가 젠 코들 박사가 악취를 풍길 수 있는 첫 번째 부위로 배꼽을 꼽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배꼽을 전혀 씻지 않는다며 배꼽 좀 씻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꼽은 사람마다 다르게 생겼지만 움푹 파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꼼꼼히 씻지 않으면 묵힌 때가 쌓여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배꼽때는 샤워를 통해 쉽게 씻겨져 내려갑니다. 만약 때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면봉 등을 이용해 살짝 닦아주면 됩니다. 때가 낀 경우 무리하게 제거하다가 상처가 날 수 있으니 바디 오일을 발라 때를 불린 뒤 살살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곱 번째, 인중. 인중을 힘껏 아래로 내려 냄새를 맡아보면 종종 꼬릿한 냄새가 나곤 합니다. 콧구멍 주변에 피지샘이 밀집해 있어 강렬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수할 때 코 주변에 피지샘을 청결히 닦아 유분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다리. 코들 박사는 생각보다 다리를 꼼꼼하게 비누칠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체를 닦으면서 흘러내린 비누 거품을 그대로 방치한 채 샤워를 끝낸다는 거죠. 비눗물이 몸을 한번 적신다고 해서 모공 사이에 껴있는 노폐물들이 완전히 제거되진 않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꼼꼼히 다리를 한 번씩 만져가며 세척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년에 관리하지 않으면 호레비 냄새나는 신체 부위 8곳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중년에 관리하지 않으면 호레비 냄새나는 신체 부위 8곳. 첫 번째, 목 뒤. 두 번째, 귀 뒤. 세 번째, 겨드랑이. 네 번째, 발과 발가락. 다섯 번째, 손, 발톱 밑. 여섯 번째, 배꼽. 일곱 번째, 인중. 여덟 번째, 다리.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